그러면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에요. 그다음에 14개 시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대유행 시작됐다고 판단해야 될 시점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대유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수령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위험한 수준인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8월 20일 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15명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보고된 숫자를 보시면은 일단 수도권에서 254명이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울산이 1명으로 제일 적었고, 충남 같은 경우에 이제 11명 정도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15일 대규모 집회와 연관되는 확진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측면이라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지금 다분한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2단계, 3단계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의 매일같이 2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기본적인 원칙이 그 2주 동안 매주에 매일같이 하루에 100에서 200명 이상 환자가 나오면 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이라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주는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분명히 저는 좀 3단계로 가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국적으로 대략 한 그 각 지역마다 11명에서 한 11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는 아직 과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지역도 지금의 1단계로는 아마 이게 이러한 집단 감염이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단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역 당국에서는 3단계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국 측면에서는 이게 워낙 경제적 피해가 크니까요. 정말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광화문 문제는 집회 참가자분들 중에 검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은 총 6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겠지만, 이 지금 광화문 관련 집회 참석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진단 검사를 거부한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전수 조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전체 인원이 집회 참가자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정한 명단도 한 15,00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원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분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검체 채취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검체 채취를 대량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체 채취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단검사 역량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은 하루에 6만에서 7만 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검사를 하고 있는 게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만 건은 검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협조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퍼져 있고 검사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하루나 1일에서 3일 정도, 2, 3일 정도면 충분히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검체 채취란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데, 어떤 감염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또 이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 같은 경우도 1단계로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2단계로 가되 이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감염의 어떤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잠시 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이딴 방역 방행에 대해서 법무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 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 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뭐 들으셨지만 법무부, 행안부, 방통위 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나와서 이럴 정도로 발표를 하는 문제는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방역 방해 행위랑 또 검사 기피. 지금 깜깜이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이런 게 또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깜깜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 환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깜깜이 환자가 그나마 증상이 있게 되면 아주 뚜렷한 증상이 있으면 다행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깜깜이 환자가 무증상이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도 감염된지를 모르고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집단감, 대형 집단감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역학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와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빨리 와서 좀 검사를 받을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신원 노출을 우려해서 하는 분들의 기피, 검사 기피를 좀 피하기 위해서 신원 충분히 노출 안 시킬 테니까 하라고 지금 정부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여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본인에게 이제 문자로 결과가 전송이 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였는지를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음성인 경우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양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그 감염병에 걸려서 그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지 결코 어떤 뭐 잘못된 행위를 그렇습니다. 하거나 이런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보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역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한 거지 이거를 계속 거부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 주변의 가족들에게 퍼뜨리고 그게 결국은 중증 감염으로 가가지고 네. 귀중한 가족이 피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사를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요. 병상 부족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차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가용 자산이 남아 있는 건가요? 병상 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도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500병상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긴급 조치들을 통해서 2,000병상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용 병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 지금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한 100병상 정도 있었고 여러 긴급 조치에 의해서 이제 30병상 정도를 더 확보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미 여기도 중환자실 쪽도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이미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급속히 불어나는 환자 추세라면요. 중환자실 특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정확한 어떤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예,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대략 한 5%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00명의 5%면은 대략 한 75명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 약간 여유가 있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실 잠시만 중대본 브리핑,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670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7명으로 현재는 2,24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2분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309명, 치명률은 1.85%입니다. 삼가 고위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5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32명입니다. 수도권이 686명으로 서울이 451명, 경기가 196명, 인천이 39명이며 비수도권이 4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연령 분포를 보시면 60대가 211명으로 28.6%이며 70대 이상이 96명으로 13%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의 발생 장소는 19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 장소에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전파가 확인된 발생 장소를 말씀드리면 종교시설이 7개, 요양시설이 4개, 의료기관이 2개, 직장이 5개, 그리고 학교가 1개 등입니다.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과 양평군 단체 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8명입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5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사람이 67명이고 집회에 대응하였던 경찰이 4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현재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동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체대 입시 학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며 확진자들 간의 역학적 연관성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극단 산과 관련하여 8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7명이며 감염 경로와 확진자 간의 연관성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강촌구 둔촌 구립 푸르지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5명입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4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열매 맺는 교회 관련하여 8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광주 원주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8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6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4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2명, 미국 3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집단 발생, 광화문 집회 관련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244명으로 전체의 8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 동료 모임도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출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사람 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아 주시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어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의 온라인으로의 전환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교회에서도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 시간은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병상 상황 좀 정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워낙 고령자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예. 이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